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조시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나라가 온통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뭐죠? 예, 저희는 오늘 그 코로나19 대확산의 그 진원지로 꼽히는 그 2단 신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2단 신천지 신도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와 그리고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2단 신천지의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 계신 그분, 광주 2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노컷 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2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입니다. 네, 우선 임 소장님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박 기자가 지역 감염 현황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광주에서는 그 코로나19 그 16번, 18번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이제 지난 19일에 그 모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그 청정구역이 되는 듯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채 10시간도 안 돼가지고 청정구역이 깨졌습니다. 지난 20일 그 2단 대구 신천지 집회에 다녀온 신천지 전도사 31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그 A씨와 함께 대구에 다녀온 신천지 신도들과 가족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신천지로 인한 감염 피해가 잇따르면서 신천지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즘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무조건 신천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도 관련 문의 때문에 좀 바쁘시고 힘드시죠? 네,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자분들의 연락, 네. 또 하나는 신천지와 관련해서 2단 상담, 네, 그리고 이제 광주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 또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들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광주 지역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광주와 2단 신천지 간의 관계인데요. 저희가 지난 2017년 여기 계신 소장님께서도 많은 이제 도움을 주셨지만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광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광주가 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 어떠신가요? 지금 신천지 신도를 그 24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요. 24만 명? 그렇죠. 21만 명 정도의 명단을 지금 정부 당국에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2020년 1월에 발표한 것은 23만 9,353명. 전 지역에 23만 명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럼 광주는 어느 정도? 광주는 지금 39,982명입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5,117명이 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숫자도 뻥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에 발표할 때는 그 명단을 제공할 때는 21만 명 정도이고, 이것도 지금 부풀려진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 베드로 지파는 그 신천지 12개의 지파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산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경북 청도군 풍광리 현리 702번지 그 심남일녀 중 그 6번째. 심남일녀. 그렇죠. 심남일녀입니다. 그 중에 이제 6번째, 얼마 전에 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그 형님이 폐렴으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만희 교주의 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믿지 않죠. 가족들도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현혹해서 신천지를 운영하고 있다. 자기를 보혜사라 그러고 구원자라 그러고 영생을 준다라고 이런 사기들을 치고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 지파가 북구에 이제 건물을 갖고 있기도 한데 북구에 특히 신천지 시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건물들이 싸다. 네, 상대편으로 서구의 상무지구 평당 얼마씩 하나요? 그러니까요. 임대료가 일단 싸다. 네, 그렇죠. 네, 임대료가 싸다. 그 저렴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광주역이 위치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남대학교 관련 전남대학교도 당연히 있고요. 그 뒤편에 이제 오치동 992-6번지 여기에 이제 신천지 6,300평의 건물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고속도로도 인접해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북구가 인구수가 많아요.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마 신천지 신도들이 활동하기 용이하게 북구에다가 많이 교육장소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신천지인지 모르고, 그렇죠. 건물 임대가 잘 안 되는 순간에 누가 와서 빌려주려 하면 그냥 오케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 서구에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저희 CBS 방송국이 서구에 있어서 그런. 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땅값이 비싸서 건물 임대료가 어마어마하죠. 예. 이 신천지 이야기 하다 보면 제일 등장하는 게 추수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추수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추수꾼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여기에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다. 이 추수꾼을 보낸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도 이 추수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천지 신도들이 이 추수꾼,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추수꾼의 이미지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추수하러 다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추수를 한다. 신도들을 그렇죠. 신도들을 접촉해서 미혹해서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 갈 때는 신천지인지 모르고 가는 건가요? 위장하고 다니는 거죠. 신천지 신도라고 하지 않고 이사를 왔다. 이 교회에 신앙을 하러 왔다. 주보를 보러 왔다.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이 교회에 왔다라고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또아리를 트는 거죠. 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이나 온천교회에도 이런 추수꾼들이 있을 확률이 있는 건가요?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예.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나 그런 지자체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 박효진 기자가 이제 어제 임 소장님과 함께 지역 신천지 위장교회 갔다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현장 가보니까 어떠셨나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겉으로 봐서는 여기가 신천지 위장교회인지 전혀 이렇게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곳은 그 시장 중간에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그 2층, 3층이 이제 신천지 위장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는 주위 상인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건물주조차도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 폐쇄 조치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폐쇄라는 게 진출입이 안 되도록 막혀 있어야 되는데 A4 용지가 막고 있었습니다. 위장 폐쇄? 사실 위장 폐쇄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 A4 용지 한 장이 폐쇄를 보여주는 유일한 그런 이제 그 흔적이었는데 그 A4 용지도 이런 뭐 지자체에서 붙인 게 아니라 신천지 신도들이 자체적으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쇠랑 비밀번호만 알면 지금도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출입문을 아예 봉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뜯으면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 확진자가 없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봉쇄를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막상 현장 다녀보시면 어떠셨어요? 굉장히 화딱지나죠. 몇 군데 정도 다녀가? 지금 제가 5군데 정도 돌아봤습니다.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광주시에서 신천지 위탁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했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교회 운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폐쇄 조치를 한 주체가 광주시가 돼야 되는데 시 행정당국이 돼야 되는데 신천지예요. 이건 그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겨놓은 격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우라통이 터진 거죠. 이게 지금 광주시가 해야 될 일이냐. 그러니까 실상 폐쇄를 한 이유가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여기는 아직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걸 알려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렇죠.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렇죠. 음습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시민들에게 또 광주시에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덮어놨다가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이 건물을 사용하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또 모르고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율 기자가 현장에 가보면 지금 이제 광주시는 폐쇄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제 박 기자 느낌은 어떤가요? 실제 좀 오늘 그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막 그 신천지 시설이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폐쇄 조치된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지금 계속 이렇게 너무 소극적이고 우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제 저희가 모르는 제 3의 장소에서 모여서 집회나 아니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더욱 의문이 들고 있는 게 경북 천도 이만희 형 장례식장. 그렇죠. 거기에 광주 신도들 중에 아무도 간 사람이 없다. 저는 믿지 않죠. 예. 네, 저는 믿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의 오른팔이 지재섭 광주 베드로시 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만희 교주가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을 했을 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5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런 큰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사실 루머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어디까지 의혹은 제기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의 친형이 사망했는데 안 갔을까? 안 갔을까? 예.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재섭 집화장만 갔겠냐? 수행원들도 따라갔다. 그래서 이 정부 당국은 이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야 된다. 빨리 광주시도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어영부영 할 때가 아니죠.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게 광주시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그렇죠. 왜 이것을 신천지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한 말씀 하시죠, 시장님한테. 시장님 빨리 지금이라도 청도 대남병원 그 간 신천지 간부들 신도들 명단을 정확하게 조속히 빨리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신천지 위탁해서 그 신천지 교육장소를 폐쇄시키는 것은 이건 광주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시장님 여기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광주시가 행정 조치를 했다라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러니까 취재해서 오늘 보도한 내용에도 좀 이제 이용섭 시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이제 요구를 많이 하는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같은 이제 신천지로 따지면 위기 상황인데. 그렇죠. 지재섭 집화장은 뭐 이만희 교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지금 있을 거라고? 지금 뭐 이만희 교주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네. 단지 뭐 잘 있다 이런데 대변인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광주 베드로 집화장 지재섭도 어디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두 분 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모르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신천지에서 감추는 게 많다. 비밀주의로 가는 것이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신천지 교육장소 공개, 위장교회 공개, 일반 시민들, 교육생이라고 지금 방송이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명단도 조속히 확보되어서 빨리 이 신천지 문제를 알려드려서 이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고 광주 베드로 집화장 지재섭 씨가 있는 곳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자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양에 있죠. 2층 건물입니다. 근데 그 주변으로 이제 담들이 있어서 내부를 잘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남희 씨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예. 네. 이제 자신을 이만희와 육체적인 부인이라고 소개했던 김남희 씨가 최근 들어 신천지 폭로 계속 하고 있어요. 신천지와 이만희, 김남희 씨 관계가 좀 궁금한데 이만희 교주가 2010년도에 수술 받았을 때는 김남희 씨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근데 2017년도에 광주에서 수술 받을 때는 본처인 류모 씨가 간호를 했다. 그때부터 사이가 삐걱거리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2010년 이제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죠. 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그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원장이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김남희 원장이 휠체어를 밀고 그 진료를 받는 외래 진료를 받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그때까지는 사이가 이제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제 유천순 사모가 광주에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김남희 원장이 2017년에 이제 탈퇴를 하긴 합니다. 김남희 전 원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광주 CBS 유튜브 채널 이단 사이다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신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에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잠시 성경 공부 모임을 중단한다. 이건 100% 신천지라고 우리 시민들이 의심을 해야 되고요. 신천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성경 공부하는 걸 절대로 부모님,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입막음을 당했고 이걸 이야기할 때 사단으로부터 방해를 받는다, 공격을 받는다, 문제가 생긴다, 가족에게 어떤 저주와 박해가 있다라는 이런 멘트를 들었다. 이건 100% 신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안 된다. 인터넷 선악과인데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죽는다, 영이 죽는다, 지옥 간다 이런 멘트들을 또 들었다면 이것도 신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10시 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7시 반인데
그 10시 반이 되기 전에 이제 보강을 해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9시 반 정도 또는 이제 늦어도 10시까지 와서 전도사와 보충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신천지라는 걸 알 수 있는 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7시 반이죠.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수요일이나 토요일에도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면접을 볼 때 자기의 신상들을 또 적게 돼 있죠. 이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걷는 돈이 10,000원씩에서 70,000원 또는 5,000원 인상한 데가 있어요. 75,000원 또는 25,000원을 인상한 데가 있어요. 90,000원. 그러니까 70,000원, 75,000원, 90,000원. 이것도 신천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시켜 주세요. 통일을 시켜서 시민들이 빨리빨리 신천지인 줄 알고 신고하고 그렇죠. 잘못된 걸 금방 알 수 있도록 신천지에서 협조를 해줘야지. 이렇게 어지럽게 막 미로처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또 하나 또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뭐 독특한 또 그들의 뭐 생활 방식이나 뭐 집회 때문에 이렇게 그 전파 속도가 빨리 되는 걸까요? 두 가지죠. 자주 모인다. 성경 공부를 거의 일주일에 매일 모이는 거잖아요. 공부방도 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좁은 정말, 공부방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비말이 이렇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광주 돌아온 그 17, 18일 어떤 이제 행보를 보였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17, 18일 날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때 가르쳤던 반 그 인원수가 100명 정도 된다. 광주시에서는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가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명단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이걸 확보했다고 해서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이 성경 공부 모임 반이 있고, 그 센터 그 과정이 끝나면 신천지 신도들이 집에를 가지 않고 사역자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오치동 베드로 지파 본부 성전이라 그래요. 자기들이 부를 때. 그리고 광주대학교 앞에 그 송하시온교회 구 백악관 에딩홀 건물이 있어요. 그걸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그런 자기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면 오늘 그 결산하는 거죠. 자기들이 교육했던 그 교육생들 그런 활동들을 평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들끼리 피드백을 하는 거고요. 거짓말을 통한 전략들을 자기들이 짜는 시간이 그 시간에 그때 만났던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했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 나가서 봉인 작업을 하겠다, 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광주시는 지금 이걸 신천지에 맡길 것이 아니고 광주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종교의 문제, 이단의 문제를 떠나서 시민들의 당연하죠. 건강 안전이 그렇죠. 문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전국면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신천지의 행보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지금 그 행보를 미리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그 이장 모임방들 교육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감춰놓고 있다가 건물주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카톡방을 계속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에서도 판단을 빨리 내려서 이 교육 장소들이 있잖아요. 위장교회, 센터, 모임방, 교육장, 그리고 문화센터, 그 신천지 신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이런 장소들을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지금 코로나19를 막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을 지금 신천지를 위한 이런 오해받을 행보들을 우리 광주시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광주시가 적극적인 정확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 방송을 한 이유가 신천지의 상황을 잘 알고 잘 대처하자는 의도에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수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고,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우리 박효진 기자도 우리 소장님도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화이팅!